이제 쓴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그 신중앙시장 그 100억짜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예요. 네. 여기는 현황을 안 좋은 걸로 넣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대단한 시장이야.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당신들이 100억만 여기다 딱 꽂아주면 여기는 확 달라질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장점일 뿐이고, 그래서 그 장점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제 사업 제안을 했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관광객들을 확 모을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관광객 1, 접근성이 좋은 교통시설, 교통 인프라. 그래서 지하철 시장 안에 들어온 시장이 있습니까? 신중앙시장 지하철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서울 시티투어 버스. 서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타고 다니는 시티투어 버스 있죠? 시티투어 버스 시장 앞에 서요. 시장 앞에 씁니다. 좋아요. 그러면 외부 여건 좋아. 그러면 내부 여건 시장에 특별히 관광적 요소가 있어? 신중앙시장 지하에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술인들이 거기서 작품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 또 전시도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술이 있는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요즘 힙지로 많이 들어보셨죠? 신당동은 힙당동 그래요. 힙당동. 힙하다라는 것들은 요즘 분위기가 이거 레트로 아시죠? 레트로가 편해서 이제 뉴트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예전에 있는 예전 것들을 복고하는 스타일의 상권은 힙이 붙어요. 예전에는 땡땡 경리단길, 망리단길, 리단길 막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좀 레트로적인 요소가 있는 커지는 상권들은 힙이 붙는다고요. 힙지로 이렇게 되는 게 을지로가 정말 험해요. 을지로도 이제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을지로가 거기가 재개발을 못하도록 개발을 못하도록 아예 지구단위 계획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60년 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빌딩, 좋은 시설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인데 오히려 옛날 것,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권을 찾아다녀요. 상권이 어떤지 아세요? 간판이 없어요. 건물은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빵꾸가 날 것 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 하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간판도 없는 2층, 3층 그 건물의 위로 올라가면 앞에 대기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신중앙시장이 힙당동이에요. 거기도 개발이 안 됐어요. 힙당동이 어떤 곳이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이 처음에 집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쌀집 했잖아요. 쌀집. 여기가 신당동이 그 신중앙시장이 예전에는 서울 양곡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한 3분의 2를 양곡을 거래하던 시장이에요. 거기서 정주영 씨가 일을 했던 거예요. 쌀 가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 중심부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뒤를 캐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중앙시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중앙시장이 굉장히 젊은 애들에게는 굉장히 핫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잘 모르죠. 젊은 애들 요 전화기 하나로 되게 유명해진 시장이에요. 지금은 컴퓨터도 안 봐요. 다 모바일로 합니다. 예? 그러면 구매는 어떤 게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는? 컴퓨터로 파는 게 더 많을까요?
모바일이 훨씬 더 높아요. 2배 높습니다. 2배. 그러니까 홈페이지든 뭐든 다 모바일화 하지 않으면 매출 안 일어납니다. 네. 장사 안 된다고 하죠. 그건 장사 안 되는 건 없어요. 스타일, 흐름을 타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뭐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젊은 애들 너무 많아요. 온라인 판매하는 데들은. 이런 시장에서 많이 팔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건 뭐냐 타고났냐 그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죠. 연탄에서 가스로 다 바뀌어가는데 연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근데 가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연탄. 이거 이제 가스로 바뀌어가 어색하고 내가 이날 평생 연탄 팔았어. 그러시더라도 이제 가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연탄 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연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장작 떼고 있을 때 장작 팔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연탄으로 바뀌고 있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연탄 팔았던 분도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연탄 팔았던 분 다 없어졌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 되면은 막 김장하고 막 연탄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 애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 아빠 어떤 시절 얘기를 또 해? 꼰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빨리 소비 패턴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전통시장에 이런 지원 사업해요? 전통시장 왜 이렇게 많이 돕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전통시장 왜 도와줘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전통시장 왜 이렇게 돕냐고. 전통시장에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옵니까? 우리 매니저님들도 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전통시장이 이렇게 돕냐고요. 왜 이렇게 돕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 조금만 하고 이야기 조금만 합시다. 큰일 났다 이거. 전통시장 왜 돕기 시작했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90년도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 이제는 막 무역에 관한 뭐 협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WTO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이런 서로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하는 것들이 꼭 세상의 발전이다 막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무역 관세를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막 그때 특별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쌀 시장 개방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농민들 엄청 반대하고 했었거든요. 쌀 시장 개방 안 된다고. 왜냐면 경쟁력 없는 농민들 다 죽는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통시장이에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 대형 할인마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까르푸, 예, 마크로, 조금 더 뒤늦게 월마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막 야, 외국의 유통자분들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해야지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형마트들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유통시장들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선진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전통시장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전국 전통시장 감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장사한 사람들은 장사밖에 못해요. 업종 바꿔. 사실 업종 바꾸는 건 장사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마누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옷 장사하신 분들한테 두부 팔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장사하신 분들 장사밖에 못해요. 그분들이 길가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장사 안 돼서. 나라가 계산기를 막 두드렸죠. 나라가. 이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 사회적 빈곤층으로 내모으니 전통시장이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며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좀 숫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 갑자기 망하면 다 사회적 약자 막 빈곤층으로 다 내몰릴 거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크죠. 그래서 나라가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혹시 시장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제가 공모사업 담당이었다고 하니까 혹시 네, 저기 아까 남대문 네. 르네상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떨어진 이유가 네. 컨셉도 너무 좋았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치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많이 부탁도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탁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상인 회장들이 부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중기부 담당 사무관들을 만나면 사무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사업,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사업이 남대문 시장과 안 어울린다. 취지가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을 지원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 생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남대문 시장이 지금 개설 이래 역대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고 남대문 시장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를 남대문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120억 정도가 들어오면 남대문 시장도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무관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봐요. 이런 거죠. 지방에 있는 시장들은 돈이 진짜 한 80억, 90억, 100억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진짜 상권이 바뀌고 지역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남대문 시장에 120억 넣으면 달라질까? 남대문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전통시장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 100점포다. 그러면은 한 20만 원씩 혜택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100점포고 2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잖아요. 4,000점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몇천 원 안 될 거예요? 한 점포당? 그러면 그 점포가 관심이 없어요. 야, 여기 일주일 이벤트 하는데 n분의 1 해보니까 사업비가 점포당 3,000원이야. 관심 없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협조도 안 해요. 귀찮아요. 그러니 2천만 원짜리 사업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2천만 원 줄게 사업해. 남대문 시장 관심 없어요. 다른 시장들이 2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마케팅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남대문 시장이 심사위원들이 그때 잔뜩 왔을 때 물론 이제 중기부에서 취지가 남대문 시장처럼 대형 시장 이런 시장을 시내 중심부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시장을 지원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시장들을 더 선호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잔뜩 왔을 때도 남대문 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장 PT를 하고 내부 PT를 하고 막 이랬는데 현장에 다닐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PT나 이런 것들 제가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이런 지원 사업 해야 되냐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남대문에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형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변 관광지를 왔다가 아쉽게도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 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저희는 굉장히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남대문 시장이 아마 지원받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분들 제가 남대문 시장 담당하면서 지금 계신 높은 분들 있잖아요. 다 TV에 나오시는 분들 다 뵀어요. 선거철 되면 그분들 다 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정치인분들 오면 남대문 시장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공무원들은 못해도 상인분들은 가능하거든요.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우리 이런 시장 중기부에 이런 시장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이 정도 이야기하죠. 정치인분들이 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렇게 왔다 가시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남대문 시장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다 요구해요. 그럼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보고합니다. 다 올려보내요. 비서실장 누구 막 이렇게 통해서.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남대문 시장이 그 사업에 잘 안 맞았던 거죠. 취지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 지방에 있는 시장들이 작년엔 다 됐고요. 서울에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을 안 하고 있냐? 서울에도 2개의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2개 권역이 하고 있죠. 동작이 하고 있고, 남성 사계 시장을 중심으로 동작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서울은 없어요. 다 서울 주변에 내지는 이제 지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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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들었습니다. 그때. 네네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세 페이지 사업계획서 직원들도 못 쓰고 우리 사업단 직원들도 못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은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서 쓸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써보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너무 겁내지 않는, 지금 문광용을 첫 해에 들어와서 쓰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사업단장님들도 사업계획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중구청에 2019년도 봄에 왔는데, 이제 시장들이 사업계획서를 쫙 냈어요.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근데 어느 시장에서 낸 사업계획서의 사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있는 우리 중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중구에 있는 시장이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특성화 시장을 할 때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거기 특성화 시장 등급 평가를 해요. 저희가 1등을 했어요. 저희가 1등을 했는데, 우리 그 사업단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고 주지 않고 이러지 마. 다 줘. 다 주고,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나랑 같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 단장들하고도 잘 지내놓고,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놓고, 자료도 원하는 거 다 주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잘 대답해주고, 왜냐면 저희가 평가를 되게 잘 받았으니까 물어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아낌없이 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돼. 그래야 너희들이 계속 이 판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니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돌아가지고 중구에 있는 시장에 와 있고 이름만 변경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계획서가 그대로예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시장에 갔어요. 회장님, 이거 사업계획서 어디서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썼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 사진이 어디서 제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교수님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이게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는 건 좋으나, 이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사진도 한 장 안 바꾸고 사업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교수님을 믿고 그 교수님이 잘 작성해 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똑같이 내셨어요. 1도 안 고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안타깝죠. 네. 저는 물론 상인회가 우리 저렇게 역량 있는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첫 해에 막 문광용 사업계획서를 쓰겠다. 이거 참 대단하고 너무 좋고 잘하시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똑같이 카피가 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건 시장에 독이 되는 게, 우리 시장은
현안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은 달라요. 우리 시장은 온라인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 시장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적을 해서 청소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로 작성이 됐을 수 있다고요. 이따가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챗 GPT도 잘 써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챗 GPT는 우리 시장 현황을 잘 몰라요. 우리 시장이 뭐가 사업이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그 챗 GPT를 통해서 뽑아내면 모를까. 굉장히 잘 쓰셨고 이런 사업계획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써보지 않으면 못 씁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안 써본 전통시장 사업계획서 안 써본 매니저님한테 뭐 10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쓰세요. 이거는 좀 오바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두 장짜리, 두세 장짜리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뭐 서너 장짜리, 네다섯 장짜리 이런 사업계획서는 이 정도 들으면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주변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제가 제가 써드리진 못해도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봐드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전화 받지도 않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하여튼 첫 해에 쓰신 거 너무 잘 쓰셨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쓴다 쉽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뭐 서너 장짜리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 사업계획서는 컨텐츠를 다 정해줘요. 뭘 사업의 목표를 쓰시고 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정해주기 때문에 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궁금한 거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코로나가 가속화시켰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막 못 돌아다니게 하고 온라인으로 다 구매하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온 사업이긴 했는데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네. 요거는 이제 디지털로 이제 디지털화, 온라인 배송하고 온라인 속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1년에 한 2억 정도 2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디지털 매니저를 더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막 배달하려고 하면 배달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짜장면 배달하겠다. 물론 짜장면은 배달하지만 뭐 야채를 배달하겠다. 그러면은 야채를 배달할 수 있는 뭐 패키지도 만들고 우리가 약간 브랜드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브랜드도 만드는 작업하고 그다음 배송도 공짜로 할 수 있도록 뭐 배송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플랫폼도 만들 수 있는데 플랫폼 만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이용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지금 동네 장보기 사업 하는 시장들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장보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세요. 장보기는 실시간 배송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는 전국 배송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플랫폼을 갖게 되면 유지도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 시장 홈페이지를 알아서 거기 찾아서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쿠팡의 힘을 빌리고. 네. 지금 온라인 사이트 중에 제일 많이 파는 사이트가 어디예요? 쿠팡이에요. 바뀌었어요. 쿠팡으로. 네이버가 많이 팔아요? 쿠팡이 많이 팔아요? 쿠팡이 많이 팝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쿠팡이 지금 플랫폼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랑 2배 차이예요. 엄청 걔네가 뭐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객들을 잘 끌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서 파시면 되죠. 전국 배송하는 것들은. 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사과를 팔면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 팔면 팔릴까요? 우리가 생산자도 아닌데 사과 파는 곳이 한두 군데겠어요? 우리도 어차피 떼어서 파는데 제가 가진 생각이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과를 잘 파는 시장들도 있어요. 떼와서 팔아요. 그런데 팔려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뭐 짜장면을 누가 동네에서 시켜 먹지 뭐 전국 짜장면이 어딨어.
전국 짜장면은 못 봤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예? 만석 닭강정 팔잖아요. 그게 전국 배송하고 있어요. 그게 로고 모토가 뭔지 아시죠? 식으면 더 맛있는. 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전국 배송하고 있습니다. 닭강정을 누가 택배로 먹냐? 아유, 동네 사 먹지. 이거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그래요. 네. 만성 닭강정은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속초중앙시장 가면은 이게 속초중앙시장인지 아니 닭강정 시장인지도 모르겠어요. 닭강정 막 쫙 팔고 있어요. 하나 히트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닭강정 팔기 시작해, 옆가게에서 닭강정 팔기 시작했다. 아이고, 쌈납니다, 쌈나요. 근데 그게 사람 끌어모은다는 생각을 잘 못 하세요. 네. 땡땡 거리, 그럼 거기에 사람 몰리지. 달랑 그거 하나 있는 시장 가겠어요? 또 뭐 궁금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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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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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매니저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구성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회장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회장님 X를 치시면은 네. 사업 계획서를 제가 아까 전에 쓸 때 상직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네. 공유를 하고 해서 시작을 했으나 네. 이게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 임원분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네. 이게 매니저 이 부분을 조금만 가봐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하게 해서 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매니저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네. 강연을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 쓰는 곳들이 상인들 동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이쪽에서 동의가 안 되니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사업계획서가 좀 임원분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불러주면 여러 가지 정리,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문광형 사업계획서다, 첫걸음 사업계획서다, 아까 전에 뭐 르네상스 사업계획서, 이런 건 사실 또 이렇게도 부족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상인분들하고 같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상인분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거나 내가 혼자 작성했는데 임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사업을 하게 돼도 지원받지 못하잖아요. 동의받을 수 없고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같이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좀 플랫해지더라도 좀 평평해지더라도 나는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한번 착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성했지만 좀 평평하게 되더라도 의견을 좀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그래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된 사업계획서도 그분들 협조 없으면 상인 안 되죠. 우리가 상인들 잘 되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분들이 안 움직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더라도 상인분들 좀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가 좀 작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뭐 또 혹시 궁금한 것들이 없으시면 그 다음 한번 요거 사업계획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아까 전에 신중앙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중앙시장은 어떤 시장을 만들려고 했냐? 시장에 꼽힌 예술과 먹거리가 매력을 만들고 방문 고객 증가로 활력을 만들어 자생력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 간단하게 만들어지면 먹거리만 잔뜩 모아가지고 우리 관광형 시장 만들겠다가 이 시장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있죠. 현황, 이런 것, 세부 사업은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 보세요. 신중앙시장은 파편에 대한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그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 시티 투어 있다, 창작 아케이드 있다, 충무 아트센터 있다. 국립극장은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그 다음에 충무 아트홀. 그 다음에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서울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동대문 시장이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님은 요 천변 르네상스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직선거리로 청계천하고 300m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계를 했죠. 물론 이렇게 연계 가능한 시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들도 있는데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드셔야 돼요. 누구는 청계천이 관광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청계천 1년에 방문객이 청계천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막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추진 배경을 저희는 아까 전에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네. 젊은 임원들이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중구청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신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경영현대와 지원 사업이 총 얼마 들어갔냐? 100만, 1000만, 10억, 16억 썼다. 그 16억 쓴 데이터를 밑에 다 첨부했어요. 이거는 신중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합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시장에 딱 쓰일 수 있는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시장 주변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들까지 다 갖다 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한 거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쪼개고 또 조금 더 세분화하고 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 100억짜리라고 하지만 100억짜리도 별거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여기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들 해당 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첨부한 거예요. 진짜 지하철 들어오는 거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해당 과가 진행하고 있는 신당 지하상가, 신당역 간 지하통로 연결공사,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형 시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요건 조금 민감해서 그냥 좀 가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총 14개 사업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97억 7,2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100억을 채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97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네. 여기가 뭐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냐? 여기 보세요. 사업체수 130개, 종사자 수 170명. 뭐 지금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시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시장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신중앙시장이 인근에 있는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또 내지는 연계해서 문화 벨트를 만들겠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죠. 쉽게 말하면 그거 쓴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저희가 넣은 거고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신당역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기사를 찾아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인의 역량이 어떤지 이제 쫙 보여줬죠. 우리는 이렇게 상인들이 맨 대청소하고 있고 코로나 때 상인 리더 교육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상인 리더 교육하면서. 그리고 이런 행사도 꾸준히 했고 이렇게 전통시장 종합평가에서도 항상 우수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 왜 보여줍니까? 이 사업 하면은 여긴 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부 사업들 쭉쭉쭉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쓰면 되는 거니까.
별반 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 이 사업이요? 아닙니다. 25년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2025년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25년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대신 2025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23년, 24년엔 지자체 비용으로 서울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결과물을 과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자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TF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있냐?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 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은 전통시장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중구가 하면은 우리들이 확실히 일을 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이야기하면 일개 주무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청장님이 PT를 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청장님 PT를 하시면 돼요. 남대문은 청장님이 PT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이제 전통시장과 과장님이 하셨고요. 전통시장과가 있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밖에 없어요. 네, 중구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시장도 많고 대형 동대문 시장은 없어요. 평화시장 무슨 시장이 열 몇 개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거길 다 싸잡아서 그냥 동대문 시장 그러는 거고요. 네, 동대문 시장도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시장들, 방산, 중부, 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큰 시장들이 중구에 있어요. 그래서 중구는 조금 시장적으로는 좀 특별하긴 합니다. 이렇게 큰 걸로는 이해가 안 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망원시장에 제가 PM을 했었어요. 그리고 망원시장이 문광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계획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이 문광형 시장이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사업을 한다고 회장님이 야 네가 썼으니까 네가 사업단장 해야지 너는 엉뚱한 데 가서 돈을 벌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시장 사업 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뽑아서 좀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업 계획서예요. 좀 오래전에 쓴 거죠. 이게 또 똑같아요. 추진 배경 이것도 부정은 아니고 긍정이었어요. 여기가 인디밴드 문화의 성지 뭐 홍대 인근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막 쓴 거예요. 이게 추진 배경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해야 된다예요. 망원시장이 되게 크는데 망원시장 아시잖아요. 망원시장 혹시 매니저님들 계세요? 네. 네네네.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회장님들은 아마 다 김진철 회장님이시죠, 지금. 근데 예전에 최태규 회장님하고 서정래 회장님 계실 때 제가 사업을 했고요. 참, 이 육중환 씨가 남대문 시장 활성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셨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이분이 등치에 안 어울리는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오세요, 시장에. 그래가지고 닭강정을 사가세요. 이렇게 거기 망원시장에 좀 유명한 닭강정이 있거든요. 그 닭강정을 사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워낙 TV에 많이 노출되면서 망원시장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네. 물론 망원시장 사업계획서 쓴 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망원시장은 되게 독특했어요. 제가 상권 분석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봤더니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 망원동이 너무 저렴한 동네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집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망원시장 인근에 그냥 그 동네에 잔뜩 살면서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단독 가구에 홀로 살아요. 단독 가구를 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2명 사는 사람들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망원시장에서 무슨 사업계획서를 썼냐면은 1인 가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품들을 다 소분화하겠다. 이 사람들이 쉽게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 제작하겠다.
밀키트 제작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망원시장이 그렇게 이제 많아서 이제 그런 사업 계획서를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문광경 사업이 됐고, 이런 것들은 단일 무슨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런 세부 사업 중에 하나. 그래서 망원시장에는 예전에 그 인디 밴드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망원시장 홍보대사로 했거든요. 뭐 우주 히피인가 뭐 있어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망원시장에서 자기가 막 이런 데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시장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게 된 거죠. 사업 계획서의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뭐 내용을 조금 더 달리하고 뭐 이렇게 작성했을 뿐이지 다 비슷해요.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든 뭐 1억짜리 사업이든 2천만 원짜리 사업이든 그 구조는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사업들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세부 사업들이 더 많이 들어갈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 싶은데, 작성하면은 큰 틀만 작성하시면 되고, 그 큰 틀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증빙 자료를 하고 조금 더 구체화하면 120억짜리 사업도 되고 100억짜리 사업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런 사업만 있습니까? 로컬 브랜드 사업 아시죠? 로컬 브랜드 사업 3년에 30억이에요. 그거는 서울시가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10억짜리만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남소영길 30억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써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잘 쓰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안 써봤잖아요, 사실. 매니저님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받는 월급의 연봉이 3천이다. 예를 들자면 3천이다. 근데 내가 사업계획서 같은 걸 막 이것저것 막 끌고 와가지고 써가지고 진짜 5천만 원이 됐어요. 시장에 들어온 돈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상인회장이면 뉴딜일자, 물론 이제 상인의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으면 이게 남는 장사인데요. 어떻게든 유지해야죠. 이런 역량 있는 상인회장님이라면, 아니 역량 있는 매니저님이라면 유지해야죠. 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상인회에다 이번 계속 썼으면 좋겠다. 그것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뉴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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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권 분석하는 거 늘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시장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뭐 1차 상권, 직접 상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시장에서 직선 거리로 500m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 내 500m 안에 있는 고객들은 우리 시장에 충분히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직선 거리로 1km도 잡습니다. 그 1km는 어떤 식이냐면, 생활형 상품들, 두부 사러는 내가 버스 타고 안 가잖아요.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서 두부 사요. 그러나 내가 가방을 사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업종에 따라서 상권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방을 사겠다 그러면 1km 거리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권, 간접 상권 이래가지고 상권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시장이 대부분 생활형 시장이니까 500m 반경 내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하기를 바라죠. 남대문 시장은 그렇게 상권 분석할까요? 남대문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글로벌 시장. 예. 그래서 남대문 시장 액세서리가 대표 업종인데, 액세서리의 3분의 2는 해외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생활형 시장들은 타격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 딴 데 가서 못 먹으니까 집에서 다 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시장 이용해야죠.
오히려 코로나 때는 전통 시장들보다도 전문 시장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대문 같은데 옷을 안 사요. 나가질 않으니까. 옷이 안 팔려요. 동대문 시장은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요? 물론 상권 분석 이렇게 반경 500m, 1km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거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죠. 네, 또 뭐 질문에 답이 됐나요? 보통 여기 생활형 시장에 계실 테니까 반경 500m 정도 하시면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리한 쪽으로 1km가 더 유리하다 그럼 1km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리한 대로 하세요. 유리한 대로. 갑자기 또 질문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법인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편하게 질문하세요.